개별 일탈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공천원금 의혹에 개별 일탈 전수조사 안 한다라고 어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 전체적이고 전면적인 이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 그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을 이 전수조사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이게 경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죠. 김진욱 대변인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일단 당에서는 없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린 겁니까 그러면? 결론을 내렸다기보다는 일단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 또는 네. 강선우 의원이 당시 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이 투명한 이 공천 시스템 속에서 약간의 허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인의 일탈이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현재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떤 이 공천 시스템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개개인의 어떤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 당에서는 역시 아직은 개개인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직은이 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당시에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사례들이 곳곳에서 지금 우후죽순으로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문제에 국한해서 계속해서 제보라든지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떤 시스템의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공천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공관위를 책임졌었던 간사 또는 그 공관위원 이 개개인들의 어떤 일탈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추후적으로 지금 경찰이 빠르게 신속하게 이 문제를 지금 수사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것이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공천 비리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일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개인 일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느냐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 아니 이게 전형적인 시스템 문제죠. 김진우 대변인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 자체가 시스템에 문제 있다는 것을 그걸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1억 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받았는데 결국 단수 공천 됐어요. 그리고 공천위원회 간사가 알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의원들로부터 2명으로부터 또 3천만 원 받은 의혹이 있고 네. 거기에다 또 지방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 또 후원금을 큰 금액을 하잖아요. 이게 시스템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말은 투명성으로 얘기하지만 공천원금 받고 부패할 수 있는 여지의 시스템을 지금 민주당 공천 시스템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김병기, 강선우 이 두 사람의 어떤 부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걸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원들이. 그러면 누가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정말 깨끗하고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 두 의원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근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면 이건 시스템에 관한 문제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다. 뭔가 또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침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들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장동혁 대표 뭐라고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네. 김병기, 강선우 녹취를 들어보면 강선우가 김경한테 1억 원을 돌려주고 끝났어야 되는 사안인데 근데 사건이 정반대로 전개가 된다. 다음 날 김경한테 단수 공천장이 배달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선우가 자신 있게 단수 공천을 할 수 있었던 뒷배가 있지 않았겠느냐. 김병기보다 더 윗선에
누군가가 있었을 것 같다. 당시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나중에 이걸 또 요 부분 당시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요 부분도 삭제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더 윗선에 누군가가 있어서 결국 김경수 의원이 공천을 받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김상일 위원님. 글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저는 뭐 좀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일들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행정이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수조사할 수 있죠. 근데 형사 범죄와 관련된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그 국민의힘은 막을 수 있나요? 그 사전에 다 걸러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일이 절대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사범은요 다 법률에 죄형들이 딱 정해져가지고 공권력에 의한 수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범죄를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고, 그러면은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나 다른 데서는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마음을 나쁘게 먹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주장을 하려면 네.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입증을 못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면 싸우자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인정을 하고 그냥 아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게 아이고 뭐 증거도 없으면서 저렇게 공격한다고? 그럼 우리도 뭐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만드는 것뿐이 안 되는 거라 참 경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증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주장만 하는 거냐, 그럼 싸우자는 얘기 아니냐라고 했는데 또 딱히 싸우자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이 다음 장 같이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이 부분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기영 대변인님, 이 부분이 또 지금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 싸우자는 건가, 근데 아니라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싸우자는 걸 떠나서 네. 국민들의 어떤 의혹, 궁금증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제3자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강선우 의원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이제 공관위 간사라고 할 수 있는 김병기 전 원내 대표의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원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탄원서가 결국 어떤 식으로 흘러갔느냐. 의혹의 당사자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당사자가 그걸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시스템의 공천의 문제라고 보는 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공천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라 공관위 간사, 그다음에 공관위원, 그리고 또 총선 때 있어야 검증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개입을 됐던 거고 이 탄원서라는 게 당대표실까지 전달이 됐는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김현지 실장의 이름까지 언급되고 있고 그 관련해서 녹취도 존재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그 말대로 당대표가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시했거나 아니면 뭐 오더를 내리거나 그랬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 문구를 왜 삭제했을까요?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명시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표현을 빼더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빼든 안 빼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짧게. 이거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공천 개입 네. 우리가 그걸 시스템의 문제로 봅니까?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이 있는 자가 어느 위치에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요 이런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공관위원장이어도 그렇고요, 간사여도 그렇고 공관위원이어도 그렇고 어느 단계에서든 저는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면 시스템으로 정비를 해서 좀 더 걸러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짧게 짧게.
이게 윤석열, 김건희 비교할 건 아니죠. 그 비교할 거 비교하죠. 잘 된 거하고 비교해야지. 왜 그 지나간 정권에 아니, 아주 시스템의 문제. 잘못한 정권에 그것도 시스템에 관한 문제예요. 김건희, 윤석열의 잘못된 부분도.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잘 갖추면 갖출수록 비리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리가 많이 나타나는데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개인 일탈에 불과하다.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김기행 대변인님 짧게. 예. 이게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넘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윗선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다. 덮은 게 더 문제다. 그렇다면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우, 핫합니다. 만약 김준욱 대변인님까지 나서셨으면 안 끝날 뻔했어요. 네. 일단 이 문제다, 아니다, 개인 일탈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오며 가며 지금 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김현지 이 대표의 김병기 문제 보고됐다고 해 녹음이 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느냐? 김병기 원내대표와 같이 동작에서 이 국회의원을 하는 이수진 이 지금 현재 무소속이죠. 무소속 의원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수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실 이 탄원서를 내가 받아서 당대표실에 줬는데 이게 정말 전달이 됐느냐를 내가 거듭 확인을 보좌진한테 했고 그래서 보좌진이 2023년에 보좌진이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때 통화했을 때 김현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더니 윤리감찰단으로 이 탄원서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유야무야됐다.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이 최고위원한테도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했는데 그냥 그대로 묻혔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탄원서가 왜 당사자인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한테 넘어갔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당대표실을 줬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처음에 당대표실로 갔다고 얘기를 했다가 알고 보니까 당대표실이 아니라 김현지 이 당시 이 보좌관을 찾아서 의원실로 줬어요 라고 또 약간 또 설명이 또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이게 녹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준욱 대변인님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글쎄요, 일단 사실관계가 이제 이수진 전 의원이시고요. 저희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시고 탈당을 하셔서 지금 무소속이신 것 같으신데 네. 당시에 왜 그 이수진 전 의원이 공천을 못 받게 됐는지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녹취가 있다고 하니까 저 녹취를 그럼 공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내용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있으면 당당하게 그냥 공개하시면 되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라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녹취가 있다고 하면서 녹취를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무엇인가 이 뒤에 거대한 이 뭔가의 숨은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건 좀 옳은 태도는 아니다. 저는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당시에 김현지 보좌관이 이 문건을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직까지는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면 윤리감찰단으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수순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탄원서 또는 어떤 뭐가 들어왔을 때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윤리감찰에 넘기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요. 거기 넘겼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일인가? 그리고 그것을 넘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녹취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또 문제가 될 것인가? 저는 지금 이 이수진 전 의원께서 무엇을 가지고 그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뭔가 있다면 그냥 다 공개하고 그 공개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녹음이 있다 그러면 녹음 자체를 공개해서 다 같이 판단을 받아보자. 뭐가 있는 것처럼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더 큰 게 있는 것처럼 음모론처럼 제시하지 말아라라는 취지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내일 또 녹음이 공개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켜볼 대목이네요.